안녕하세요. 큐브레인의 문경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도형 영역을 아이들이 왜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형 영역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형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첫 번째, 초등학교 교과 단원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교과 단원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초록색 네모칸 친 부분이 도형 영역이에요. 나머지는 주로 연산, 측정, 확률, 규칙성 이런 영역들이고요. 대부분은 저학년에는 연산이 많이 포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네모칸 친 영역을 보시면은 어때요? 저학년 때보다 고학년에 갈수록 굉장히 많아지죠. 저학년 때 도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학년 때는 잘 몰라요. 도형이 어려운지 쉬운지. 왜냐면 부분도 적고 내용도 쉽기 때문에. 그러다 고학년 가서 내용도 많아지고 또 갑자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 도형은 어렵다. 그래서 수학을 아이들이 포기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수학을 포기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점점점 늘어나서 고학년 되면은 한 50% 정도가 수학을 포기한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노릇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인재가 아주 중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있어서 도형 영역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에 4학년 1학기 평면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 평면도형의 이동은요, 워낙에 3학년 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4학년으로 옮겨줬어요. 왜? 이번에 이제 그렇죠. 몇 년 전에 제가 7차 교과 과정이라고 개정이라고 해서 교과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넘어갔어요. 왜? 3학년 아이들이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런데 4학년은 그럼 쉬워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 전에 안 해봤으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삼각형을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뒤집는 부분이거든요. 뒤집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교구를 직접 이렇게 뒤집어 보거나 돌려보거나 또는 이렇게 밀어보거나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이렇게 교구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좀 저학년 때 많이 하고, 이제 고학년 갈수록 교구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이제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이들이 4학년 되면서부터 이제 수학을 더 싫어하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어떤 고정관념인데요. 어머님들이 이제 수학을 아이들한테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연령이 대부분이 6, 7세 정도가 많아요. 7세 정도부터가 가장 많은데 초등학교 가기 전에 수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맨 먼저 수학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나요? 아이들에게. 그렇죠. 학습지를 하죠. 학습지는 대부분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수학이 그게 전부인지 알아요. 그래서 연산을 많이 하고 학습지를 많이 하는데, 이 지면 학습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지루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면 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면 학습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학년 때는 주로 그 입체적인 학습, 주로 교구 학습을 많이 이제 하셔야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지면 학습, 그리고 더군다나 연산 부분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주로 연산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연산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처음에는 좀 쉬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가 애가 수학을 잘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까처럼 4학년 1학기 평면도형의 이동 여기서 딱 한번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걸리죠. 계속 다면체 나오고 다각형 나오고 할 때 계속. 그래서 아무리 연산을 잘하더라도 도형의 부피를 구하고 면적을 구하고 할 때 연산을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식을 만들지를 모르고 도형의 부피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 머릿속에서 그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볼 때는 이런 두 가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아이의 도형 부분이 이제 특히 약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키나무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사키나무가 이제 2학년 때 잠깐 나와요. 도형에서. 그리고 밑에 있는 두 장은 6학년이거든요. 2학년 때, 6학년 때 이렇게 사키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키나무는 빨간 사키나무의 위치예요. 1층에 있는지 2층에 있는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이거는 대부분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죠. 기껏해야 3-4개 정도의 사키나무를 가지고, 사키나무라고 하면 이제 요거거든요. 요걸 가지고 3-4개 정도를 가지고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요 정도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잘 하죠. 그런데 6학년 가게 되면 사키나무에 있어서 그 앞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겨냥도, 그 입체 도형을 직접 그리는 부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 지면에
쌓기나무의 어떤 개수하고 모양을 보고 쌓기나무의 모양을 유추를 하고 그리고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내는 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갭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갭을 메워주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이제 유치세부터 꾸준하게 도형 관련된 그런 학습을 하는 것이 수학을 잘하게 하는 굉장히 지름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즐겁고 재미있고 유쾌한 그런 도형의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볼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도형에 대한 직접 경험을 많이 하세요. 자, 도형에 대한 직접 경험이 뭐가 있을까요? 직접 경험은 뭐냐면 이러한 구체물을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놓아보고 쌓아보고 맞춰보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것들, 직접 구체물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이러한 구체물 학습이 아이들이 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돼요. 왜냐면 난이도별로 되어 있어서 평면 조각을 쌓아보는 거죠. 놓아보는 거죠. 그러면 세모, 네모, 동그라미 또는 네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삼각형을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든다든가 그래서 쌓아보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어느 부분이 특히 발달하냐면 여기 두정엽이 발달을 해요. 전두엽, 두정엽 아시죠? 뇌에서 전두엽 같은 경우는 유치 단계까지 그 오감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발달되는 이 전두엽 부분이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서부터 이제 두정엽이 발달되는데 두정엽이 관장하는 부위는 뭐냐면 논리적 사고 그리고 이과적인 그런 사고력이에요. 과학적, 수리적 사고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정엽을 발달을 시키려면 이런 구체물을 통한 놀이학습을 통해서 이 두정엽이 발달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뇌 발달에 있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달 단계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구체물을 통한 이 교구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체물들을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야지 좋겠는가, 학습을 해야지 좋겠는가 라는 거죠. 물론 블럭 같은 건 그냥 즐거운 어렸을 때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아이들에게 이제 발달에 있어서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은 주로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에 특히 중학교까지 갔을 때 어떤 수학적인 그런 논리적인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재와 교구가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됩니다. 교재와 교구가 100% 매칭이 돼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큐브스라는 교구예요. 맨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게 쌓기나무, 하나짜리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쌓기나무가 붙여서 이렇게 나오는 큐브스라는 교구를 가지고 이렇게 평면에 그림을 맞춰보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마큐브 아시죠? 소마큐브라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큐브스, 쌓기나무, 소마큐브를 단계별로 난이도별로 접근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블럭 가지고 모양 맞추거나 아니면은 블럭을 직접 놓아보고 이제 개수를 알아맞추는 거, 그 다음에 숫자를 가지고 블럭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들, 그 다음에 쌓기나무를 가지고 규칙을 찾아보는 어떤 이런 활동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쌓기나무라는 하나의 그 교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계로 접근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칭되는 수업을 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도형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성취감이 높아요. 이런 것들 내가 뭔가 완성을 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구성표를 말씀드릴게요. 구성표에는 저희가 단계별로 되어 있고요. 뭐 칠교라든가 미노스, 하트 퍼즐, 뭐 허니콤, 델토이 이런 것들은 평면 교구고요. 그 다음에 큐브스라든가 소마큐브, 그 다음에 전개도, 쌓기나무 이런 것들 입체 교구예요. 그래서 단계에 따라서 평면 영역과 입체 영역을 골고루 아이들한테 제공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도형 영역에 있어서의 중요성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하나, 저희 큐브레인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교육 경험을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편에는 저희가 교구별로 7교표, 미너스편 이렇게 해서 교구별로 자세한 교재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